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책 읽는 두부입니다. 오랜만에 업로드를 하게 되었네요. 이번 주 너무 바빠서 드디어 이제 레코딩을 하게 됐습니다. 너무 바빴어요, 진짜.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네요. 저도 어떻게 일을 하고 또 일을 하고 하면서 시간들이 좀 빨리빨리 갔던 것 같습니다. 근데 체력은 좀 많이 빠지네요. 진짜 힘이 엄청 빠졌어요, 이번 주. 그래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데도 좀 정신이 비몽사몽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늦었지만 녹화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벌써 3월 말이네요. 20일이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습니다. 이 3월이 지나면 벌써 4분기에 한 분기가 지나가는 건데, 계획했던 것들이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진짜. 하지만 그럼에도 네, 월요일을 살아가야 되고 한 주를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 점을 인지하고 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보자. 네, 여기 이근대희님의 얼티메이텀이라는 책 리뷰를 두 번째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때 프롤로그 정도 읽다 말았는데, 저희는 파트 2 102페이지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5, 6, 7, 8 파트 2, 나를 포기하지 않는 고든 정신. 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뭐라 그래야 될까? 우리는 책으로서만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이 제일 중요해요, 우리는. 네, 들어가 볼게요. 자신이 처한 상황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자신이 안 되는 이유를 잘도 찾아낸다. 이런 태도를 지닌 사람은 제 아무리 신식무기나 견고한 방어구를 가지고 있다 한들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의 능력을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세상을 냉철하게 볼 줄 아는 자세는 중요하다. 하지만 그래서 무엇을 바꿀 수 있는가? 우리를 성장시키고 더 나은 곳으로 데려가는 힘은 환경을 극복하고 불가능에 도전하겠다는 뜨거운 마음에서 비롯된다. 도전하지 않는 것, 현실에 안주하는 것, 변화를 도모하지 않는 것, 위기를 무시하는 것처럼 당신이 환경을 탓하며 타성에 젖을 때 적들은 승리의 축배를 든다. 인종차별, 정체성 혼란, 미 회사 지원 실패, 대한민국 해군으로의 선회, 그리고 헤이터들의 공격. 나에게 이런 일들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스스로를 독려했다. 나에 대한 강건한 믿음을 가지고 본질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했다. 내가 UDT와 미실이라는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군인이 된 후로는 어려운 시절이 없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군인이 되어서도 나를 공경에 빠뜨리는 상황은 늘 있었다. 나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군인을 동경해왔고 본격적으로 군사학을 공부하면서
강한 군대를 만드는 데 관심이 많았다. 그래서 인구한 후 비효율적이고 비전술적인 시스템을 바꾸려고 상부에 수없이 건의했지만 생각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오히려 당시 지휘관은 나의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 어떤 일이든 우리 군의 현실과 맞지 않는다면서 나의 뜻을 관철하지 못하도록 막아섰다. 하지만 온갖 시련을 이겨내고 이 자리에 오게 된 나에게 그런 말이 먹힐 리가 없었다. 나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더 강해졌고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냈다. 할 수 있는 것들을 해냈다. 그러니까 남들이 주는 피드백이나 그런 요청들을 내 것으로 소화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했다는 것. 매우 좋은 것 같습니다. 검이 짧으면 일보 전진하라는 말이 있다. 주어진 상황을 극복하라는 의미다.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부여받은 환경은 어찌할 도리가 없다. 그것은 누구의 탓도 아니며 조금 어려운 상황일 뿐이다. 이미 정해진 환경을 바꿀 수 없다면 앞으로 다가올 상황을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안 되는 이유를 찾을 시간에 될 방법을 고민하는 게 더 건설적이다. 예, 맞아요. 아주 퍼펙트하네요. 오히려 인간은 위기의 순간에 비범한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걸 기억해야 한다. 질문 하나를 하고 싶다. 현재의 상황이 별로 좋지 않다고 당신의 삶을 새드 엔딩으로 끝마칠 작정인가? 결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해피엔딩을 바란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다. 어쩌면 그 마음이 당신의 삶을 급격하게 성장시킬 자양분이 될지도 모른다. 고로 당신의 배경 때문에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은 시작의 중요성을 뜻하지만 나머지 반만 채우면 된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목표만 놓지 않으면 당신의 상황은 그리 문제되지 않는다. 한 가지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을 보면 극한의 상황을 이겨낸 그들만의 비법이 있다. 바로 어떠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강한 멘탈이다. 이거 책의 중심 제목이죠. 네. 목표라는 그 지루한 종점까지의 과정을 견뎌내기 위해 가장 필요한 요소다. 무엇보다 자신의 신념으로부터 비롯된 강한 멘탈이 필요하다. 꿈은 원대하게 갖되 그 실천 방법은 간단하고 구체적인 것에서부터 시작해라. 당신에게 주어진 상황을 핑곗거리로 삼지 마라. 하면 된다는 마음으로 목표를 향해 부단히 나아가야 한다. 다른 사람들의 검은 길고 나의 검은 짧다는 것에 집중하면 미래는 두려운 것이 된다. 이런 마음은 모든 일을 복잡하고 어렵게 만든다. 알면서도 속는 함정 같은 것이다. 당신의 목표는 긍정적인 자세로 건강하게 달성되어야 한다. 당신이 성공한 모습을 마음껏 상상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경기에서 우승하거나 중요한 시험에서 최고 점수를 받는 일과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해서 동료들의 환호를 받는 순간을 상상하라. 그로 인해 얻게 될 경제적 이득과 보상을 떠올리는 것도 중요하다. 당근과 채찍인 것 같습니다. 목표가 있는 질주를 얘기하는 것 같네요. 네. 잘 들리죠? 네. 승리는 누구나 거둘 수 있고 작은 승리는 생각보다 쉽게 찾아오기도 한다. 문제는 승리의 순간을 즐기고 그것을 목표 달성을 위한 원동력으로 만드는 일이다. 작은 성공을 반복하다 보면 그보다 더 큰 성공을 이룰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지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남들보다 이룬 것이 없다고 좌절하거나 조바심을 가질 필요는 없다. 급할수록 마음을 다잡고 자기 자신에게만 집중하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나서 다시 출발해도 늦지 않다. 그리고 목표를 이루고 얻게 될 만족과 보상에 대해서 표현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자. 당신은 할 수 있고 반드시 원하는 뜻을 이루게 될 것이다. 네, 퍼펙트하네요. 오직 한 가지에 전념하라. 우리가 한 가지 일에 끈기를 갖는데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 더 있다. 바로 목표에 전념하지 않기 때문이다. 전념은 머리와 몸 그리고 마음을 일치시키는 일이다. 이 세 가지를 하나로 만들지 못하면 기회와 성공은 당신 곁을 영원히 떠날지도 모른다. 전념하지 않는다는 것은 언제든 포기할 여지를 남기는 일이기 때문이다. 누구나 목표 하나쯤은 다 가지고 살아간다. 그런데 왜 당신만 안 된다고 생각하는가? 당신이 한 가지 목표를 품었다고 하더라도 목표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기획과 불같은 추진력이 없다면 그것은 목표라는 단어 안에 갇힐 개념일 뿐이다. 무엇보다 목표를 이루고 싶다는 간절한 마음이 없다면 그 즉시 당신이 연거푸말했던 목표는 거짓이 된다. 간절한 마음, 그거에 대한 행동, 목표에 대한 정당성 행동, 네, 챌린지의 과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신력과 집중력은 비슷한 말로 쓰이지만 조금 다르다. 정신력은 정신적 활동의 힘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있고 우리의 자세와 태도, 사리를 분별하는 판단 능력도 포함된다. 집중력은 마음이나 주의를 집중할 수 있는 힘이라는 뜻이다. 정신력 안에 집중력이 포함되고 정신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집중력이 필요하다. 목표를 향해 오래 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이 정신력이라면 지금 바로 눈앞의 일에 마음을 쏟는 게 집중력이다. 실로 하나에 집중하기 어려운 시대다. 어느 하나를 이루겠다는 뜻을 세우더라도 현실적인 생각들로 몸이 주춤하게 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것저것 해볼 만한 목표를 설정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목표를 병행하면 삶의 피로도가 높다. 네, 제 삶이네요. 아유. 내가 여기서 말하는 목표는 인생에서 이뤄야 할 궁극의 목적을 의미한다. 독서나 운동 같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목표들은 철저한 시간 관리를 통해 그것에 대한 집중도를 조절할 수 있다. 하지만 당신 삶의 이유가 되는 궁극의 목적에 대해서는 한순간도 집중력을 잃어서는 안 된다. 고도의 집중력을 지속하며 목적에 전념해야 한다. 자기 직업과 전문 지식에 대한 강한 자부심이 있는 사람, 즉 프로의식을 지닌 사람은 자신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한 심도 있는 통찰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 오랜 시간 강도 높은 훈련을 통해 이러한 능력을 갖는다. 이들은 오직 하나의 목표를 위해 자신의 머리와 몸 그리고 마음을 하나로 만든다. 일과 일상의 경계가 없으며 온 힘을 다해 목표에 집중한다. 딴 생각을 안 한다는 이야기 같습니다. 네. 한 번은 럭스일 채널을 통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하는데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다. 주말에도 일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항상 새벽까지 일하고 주말에도 스케줄이 꽉 찬 날에 걱정해주신 팬의 순수한 물음이었다. 나는 질문의 요지를 잘 이해하고 전혀 힘들지 않다고 답변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 무엇보다 자신의 신념과 철학을 실현시키는 사람에게는 시간이나 요일이라는 개념이 존재하지 않는다. 시간과 요일은 오직 약속과 데드라인을 위해서만 필요하다. 자신의 일에 전념하며 프로의식을 가진 사람에게 이런 개념이 없는 이유는 사회적 책임을 자각하기 때문이다. 자기가 하는 일이 사회를 구성하는 단 한 사람에게라도 영향을 끼친다면 그 일은 사회적 책임이 있는 일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일이 이 범주에 속한다.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람이 자기 일에 프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건 전념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프로의식. 저한테도 이게 정말 부족한데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이 반성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함께했던 전우들, 특히 지금 이 시간에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군인들은 작전 투입 전에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작전에 임한다. 늘 죽음을 상기한다는 건 전념에 큰 도움이 된다. 목숨까지 걸 수 있다면 더 이상 두려운 일이 무엇이 있겠는가. 죽을 각오로 임했기에 그만큼 집중력도 높아져 임무를 완수할 수 있는 것이다. 물론 당신도 군인처럼 살라는 이야기는 아니다. 자신의 삶에 대해 애정을 갖고 아주 조금만 더 미쳐보라는 조언이다. 모르긴 몰라도 죽기 살기로 당신의 일에 몰입하는 것은 당신에게 기존엔 느낄 수 없었던 강한 긍지를 심어줄 것이다. 목표를 위해 전념할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다. 바로 조바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조바심은 사람의 마음을 나약하게 만든다. 우리의 조바심은 농사에서 비롯되었는데 바로 이 이삭을 털어내는 일을 말한다. 그런데 조의 이삭은 얼마나 질긴지 잘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시간과 노력만 많이 들고 마음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조급해진다. 조바심을 갖는다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급한 마음에 일을 그르칠 수 있다. 마음에 조바심이 든다면 무작정 앞으로 나아가기보다 잠시 멈추고 심적 상태를 환기시킬 필요가 있다. 성공한 사람들도 슬럼프를 겪는다면 당신은 믿겠는가? 돈만 많으면 승진만 하면 아무 걱정 없이 살겠다고 입버릇처럼 말하는 사람은 믿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도 슬럼프를 겪는다. 다만 그들이 쓰러지지 않는 이유는 슬럼프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때문이다. 흔히 어려운 일을 겪거나 해결하기 힘든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그대로 주저앉거나 도망친다. 모든 게 끝났고 이 난관을 극복할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상황에서 앞으로 나아가려고 발버둥 치지 않는다. 더 나아가려고 힘 빼지 않는 것. 이게 바로 핵심이다. 힘을 빼라는 얘기죠. 이거는 어느 진리의 서적을 봐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어마어마하군요. 이런 모습을 실패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들은 단 한 가지 목표에 전념하는 것을 잊지 않는다. 고난의 길을 걷고 있다고 해서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성공한 사람들도 매일이 생존을 위한 무한 경쟁이다. 하지만 어려움을 딛고 단 한 가지에 전념하겠다는 투지가 있는 그들에게 실패가 범접할 기회는 없다. 투사의 정신.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하여 용감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의 깃발을 높이 드날리고 나의 빈 무덤 앞에 찾아와 한 잔 술을 부어 놓으라. 그리고 너희들은 압이 없음을 슬퍼하지 말아라. 윤봉길, 강보에 쌓인 두 병정에게 중에서 라는 투사의 정신이라는 글귀입니다. 이 글은 매헌 윤봉길 의사가 중국의 홍커우 공원에서 죽기로 결심하고 나서 쓴 편지다. 일제의 만행을 전 세계에 규탄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 거사를 치르겠다는 투사의 결단을 내린 것이다. 아무튼 여러분, 이번 이 챕터를 다 읽지는 못했지만 이 글귀를 읽으면서 가장 핵심 키워드는 고난이 와고 슬럼프가 와도 그 슬럼프가 올 수 있는 구간을 마련해 주지 말 것. 혹여 슬럼프가 오더라도 담대하게 대처하고 쉴 땐 쉬고 대신 내가 나아가야 할 정확한 목표와 불굴의 투지,
소신과 신념을 위해서 나아가서 싸우는 그런 과정들을 핵심 키워드라고, 핵심 문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어찌됐든, 우리가 이 멘탈에 대한 자기 개발서를 읽으면서, 어떤 자세로 나아가야 될지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분이 살아온 과정에서 삶에서의 한 과정을 제시할 수는 있겠죠. 그 과정이 정말 진솔하고 본인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과정임을 잊지 말고, 우리 지금 이 시간 후로 지금 당장 일어나서 해보고 싶은 일을 단 하나만 해보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그 하나들이 쌓여서 큰 탑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